네, 마켓 앤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대 상승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고요. 업종별 흐름까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가 1.9% 상승하면서 1950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2% 넘게 하락을 했었죠. 2.7% 가까이 하락하면서 1914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은 1951선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1%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0.8% 정도 내렸었는데 일정 부분 되돌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524를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1700계약 가까이를 현재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각각 매수 우위입니다. 합계로도 매수 우위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3원 60전 오르면서 1111원 40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가 어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대 업종 상승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주도주의 운송 장비 업종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4.9%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최초로 자동차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려왔었고 한미 FTA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기도 했었습니다. 전방위적인 그 자동차 업종의 상승 속에 자동차 부품주의 대표적인 이 현대모비스가 상승세를 현재 걷고 있습니다. 5%에 육박하는 상승세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동양기전 역시 4.1%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3.9% 오르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3.6%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3.6% 급등하면서 18만 4천원 선을 걷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3.5% 급등하면서 이번에 드디어 52,0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52,500원을 현재 달리고 있고요. SX조선해양이 3.7%,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역시 2.8%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이 컸었던 만큼 그만큼 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이치롭습니다. 은행주의 상승세도 눈에 띄는데요. 기업은행이 3.1%, 외환은행과 부산은행, 대구은행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금속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고려아연이 4.2% 급등하면서 제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도 한번 살펴볼까요? 2.3% 오르면서 47만 1,0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1.2% 오르면서 12만 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보험업종이 대표적인데요. 0.9% 오르면서 삼성생명 10만 2천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10만원 선을 다시 한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증권업종 어제 좀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가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그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좀 받았는데요. 하나증권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2.6% 오르고 있고요. 현대증권 역시 1.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업종지수 대표적인 종목들에 비해서는 흐름 자체가 약간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1.9% 내리고 있고요. 키움증권은 1.3%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상황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놀라셨죠? 네, 저 놀란 거는 괜찮은데, 투자자분들이 많이 놀라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외국인 투자가들,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1조 8천억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못 된다는 것이 참 애석하고요. 물론 이제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다소 인위적인 느낌이 강하지 않을까. 방송에서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방송이라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뭔가 정부 당국에서 조사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왜냐하면 어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 삼성전자를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를 D증권사, 여러분도 아시니까 인션을 쓸 필요도 없죠. 도이치방크 증권에서 47만 유로 시장가 단위가 매도를 하면서 급락을 시켰는데 오늘은 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들도 뭔가 어떤 그들의 전략에 의해서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서 매도했다기보다는 다소 옵션 만기를 겨냥한 옵션에서 이익 극대를 위한 인위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도이치방크에서 삼성전자 매수 상위 종목 증권사로 랭크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에서 뭐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각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것은 해도 좀 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뭔가의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자, 전일 뭐 놀라셨던 가슴 진정을 오늘은 뭐 코스피 시장이 40포인트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역시 어제는 쇼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옵션 시장에서 특히 주가 하락 시에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풋옵션을 대량 매수하면서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1조 8천억 원어치 매도하면서 급락을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도 즉각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힘은 없습니다만 이 센TV, 서울경제TV 증권방송을 통해서 저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제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을 텐데 네. 저도 강력하게 한번 정부 당국에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어제 뭐 놀란 건 놀란 거라고요. 다시 이제 정상으로 찾아야겠죠. 네. 오늘 아침 시초가부터 갭상승하면서 종합지수가 다시 급등하면서 어제의 하락폭을 상당폭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 급락했던 것에 반한다면 오늘 현재의 상승을 감안한다면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한 건데 이것은 어제 옵션 만기일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른 것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예상되는 폭이었지 않나. 이제 제자리를 찾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장은 어제의 급락에서 벗어나면서 어제는 수요였고요. 그럼 어제 장을 무시한다면 완만한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도 제가 단일가 근처에서 투자자분들의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이거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신 분들한테 예 사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렸었는데 네. 오늘 아침 시초가 갭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은 이제 관망입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하락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제장의 급락은 다분히 인위적인 외국인의 매도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상승 추세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등권에 진입한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도 그 점을 착안한 가운데 매매 전략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종목별로 조금 구체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매수 우위 종목군들 그 배경도 분명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국내 시장이 전일 급락을 보였는데 전 세계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먼저 전 세계 시장 동향 한번 살짝 언급하고 수급 동향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물론 미국 시장이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의 폭이 미비했죠. 당연히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폭이었습니다. 다우존스 공업지수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뭐 이 정도 수준이야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도 있는 차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더군다나 뭐가 중요하냐면요. 제가 한번 모처럼 분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뭐 1분봉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한 5분봉조를 선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보여드리냐면, 자, 어제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240포인트대로 시작했다가 11,280포인트를 끝났습니다만, 아침 시초가 개파락한 이후 시초가보다는 높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아침 시초가 물론 시초가는 완전히 아닙니다만 장 초반에 급락했던 것이 어제 미국장에서 하락폭의 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후장 들어서 오히려 하락폭을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복이 되고 그렇다고 있네요.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 시장도 국내 시장이 어제 급락한 것은 다분히 우리나라만 국한된 현상이었다는 거죠. 자, 일봉 차트를 다시 보면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선 라인이 워낙 강력한 매수권대입니다. 지선 라인입니다. 이것이 11,200포인트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200포인트 선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그냥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등의 탄력도를 감안해 보면서 매도 전략을 펼쳐도 충분하다. 현재는 상승 기조 전선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나스닥 시장도 한번 보죠.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조정치고는 너무나 견고한 나스닥 시장은 완전히 양봉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초가가 거의 최저점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유럽의 금융 위기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시장은 어때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견고합니다. 예, 기간 조정을 받다가 직전 고점 돌파하면 1차 상승, 눌림목을 보고 이건 오히려 유럽 증시도 오늘 밤에는 반등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동남아 시장 보죠. 어제 우리가 급락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일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본 시장 오늘 시작은 좀 약하게 출발하고 있어요. 현재 니케이 지수가 0.2%, 23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아침 시초가 개파락한 것에 비한다면 굉장히 견고한 것이죠. 네. 장 초반에는 60포인트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출발했다가 지금은 20포인트대로 그래서 하락률은 0.5% 하락했다가 지금은 0.2%대로 급격하게 줄이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자, 차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최대의 매물벽대를 돌파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이 라인이거든요. 이것이 9,700엔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돌파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9,700엔. 오늘 현재가 9,810엔이거든요. 충분히 9,700엔 라인에서는 지지선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그동안의 장기 조정에서 완전히 탈피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대열에 합류한 N자형의 상승 패턴을 그려갈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중국 증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 어제 같은 상에서도 중국 시장은 올랐습니다. 물론 조금 이 중국 시장은 세계 증시와 다소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그러나 추세는 비슷하게 갑니다. 역시 중국 증시도 1차 상승 후에 기간 조정, 재차 상승하는 패턴. 예, 여전히 중국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조정은 매수의 전략으로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참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는 참 생각해도 참 물화통이 터집니다. 아,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우리도 네. 역시 역시 힘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 기관 투자가분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저를 포함한 저도 기관에 있습니다만 증권사에서 소속된 브로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뭔가 이건 국부 유출이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칼자루에 그냥 농락된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것은 조속히 시정될 것이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제 장대양 음봉을 맞으면서 급락을 보였는데 다소 인위적이면서 아침 시초가부터 갭상승하면서 지금 어제 하락폭을 거의 회복하는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시도 어느 라인? 네, 이 라인이 엄청히 강력한 190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 150포인트 라인. 그러니까 노멀하게 잡으면 1900에서 1920포인트 라인이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1900에서 1920포인트 라인이. 그렇다고 본다면 단숨에 붕괴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오늘도 추가 하락은 매수의 전략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대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침 시초가부터 갭상승하면서 현재 40포인트나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장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하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어제의 급락은 수요였다는 것이 오늘장의 모습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고 네. 외국인 투자가들의 모습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G20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금리나 환율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유럽 경제 위기감의 발생 이런 등으로 인해서 만약에 비중을 줄였다면 오늘도 매도해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은 무려 현재 시간 코스피 시장에서 2,800억이나 매수하고 있고 매수한 규모로 보면은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삼성중공업, LG전자, 포스코, KB금융, 현대차 시가총액 상위 어제 집중적으로 매도했던 종목을 다 사고 있고 네. 어제 매도했던 도이치방크 증권에서 오늘은 또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는 오히려 인위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제가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네. 본다면 국내 시장도 어제의 쇼를 뒤로하고 다시 상승 기조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당조 매매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은 수급 동향에서 이제까지는 제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종목을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매도 종목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종목을요. 예. 네. 매도 종목을 살펴드린 이유는 국내 증시가 이제 상승이 끝났다 하는 차원보다는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은 무슨 종목을 매도했는지 물론 여러분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봄으로써 그들의 의도를 한번 짐작하고
파악하고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일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매도입니다. 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했죠. 1371억 원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 917억 원, 포스코 789억 원, 현대차 711억 원, OCI 644억 원.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다 랭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을 했던 현대차도 700억 가까이 이상 매도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이려는 삼성전자도 무려 1370억 매도했습니다. 포스코도 780억 이상 매도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대부분 종합지수와 연동되는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는데 그 규모 한번 보세요. 네. 1300억, 900억, 780억, 700억. 야, 참, 이 정도 가지고 국내 증시가 그렇게 급락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참, 분통이 터집니다만, 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한 종목이 그들이 매수한 가격대 오지도 않은, 그들도 수익이 나 있지 않은 종목을 매도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제 외국인들은 다분히 인위적인 냄새를 그들의 매도 종목을 보면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순간적인 매도 전략을 펼쳤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 초반부터 이렇게 매도했으면 국내 증시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장마감 단일가 2시 50분부터 3시 10분 만에 이렇게 집중적인 소나기를 퍼붓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보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코세프 200을 필두로 해서 KT, LS안전, STX 페노션, 대한전선을 매도했는데 매도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관례대로 일부 종목에 대한 이익 실현과 매도 물량을 내놨지만 그러나 그 비중이 워낙 미비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어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역시 투매가 나올 때 급락할 때 추가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서는 코스닥 시장도 보죠. 자, 전일장에서 코스피 시장 매도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매도 종목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SFL을 140억 매도하면서 네오이즈 게임즈, 주성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이온테크니크스를 매도했고요.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셀트리온을 필두로 했네요.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매도하면서 서부 T&D 그리고 다음 OCI 머티리얼즈, 태광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도 크게 빠졌습니다. 크게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 규모는 굉장히 미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코스닥 시장의 매매는 평상시와 같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 매도 수준의 물량이 다소 추리한 것에 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그 매매 동향을 본다 하더라도 만약에 장이 꺾여서 그들이 향후 증시에 대한 상호 경제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매도했다면 코스닥 시장도 추세 이탈해야 되는데 역시 옵션 만기와 연관된 코스피 시장, 특히 코스피 200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외국인 투자가들의 모습에서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어제의 매도는 다분히 인위적인 모습을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점검해 보더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종목별로도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 매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네. 시장에서는 되돌림 현상이 분명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떤 종목군들 쪽으로 압축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자, 어제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소 국내 시장의 향방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전략도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그것은 다음 주 초쯤 되면 확연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그 기존의 외국인 투자가들이 집중적인 매수율을 보였던 자동차나 조선이나 화학업종을 다시 끌고 갈지 아니면 그동안 장기 저평가되어 있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KB금융 같은 그동안 상승 대열에서 이탈했던 IT, 철강, 금융주를 매수할지 여부가 아마 다음 주 초까지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주 초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올 연말까지의 그들의 전략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을 포함해서 다음 주 초까지는 투자자분들께서도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 초까지 저는 이제 매수 관심 종목으로서는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인위적으로 급락을 시켰던 종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들 종목군들이 어제 하락한 폭 거의 대부분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이들 종목군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들 종목이 다음 주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진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막바지 국면, 상승 초입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악의 경우로 하더라도 역시 앞으로 올 연말까지 이제 좀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가 4, 4분기에 지나면 내년 1, 3분기에는 충분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 두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네. 자, 그 종목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려서 대충 눈치챘을 텐데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죠. 한번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번쯤은 매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됐다는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입니다. 네. 뭐 세계적인 종합 IT 기업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주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죠.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세계 4위 9%가 넘는 그냥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고요. 네. 또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실적 향상 기대가 된다는 레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적정 매수 가격이 때가 77만 원 전환 시점이었는데 오늘 뭐 2만 원 상승하면서 78만 7천 원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추격 매수는 의미가 없죠. 하지만 역시 오후장이나 다음 주 초에 눌림목을 받으면서 78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차트도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는 일봉보다는 크게 월봉의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이요. 자, 예, 지금 보시는 월봉입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 무슨 느낌을 받으십니까? 사실 크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빠진 게 없습니다. 네. 그죠? 빠진 게 없습니다. 왜냐면 2008년도 연말 10월달 기점으로 해서 꾸준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횡보하는 목입니다. 크게 보면은. 근데 최근 들어서 종합지수가 크게 상승했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계속 횡보하는 국면입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75만 원을 지켰다는 점이죠. 그러면 75만 원대가 결국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월봉으로 보면 이제 시작하는 모습이죠. 그동안 충분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 이제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사이클은 이제 자, 일봉을 뭐 좀 길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만 보죠. 일봉도 여러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주가의 조정, 기간의 조정. 예, 어제 급락 이후 오늘 아침 주가 갭상승. 예, 그렇다면 결국 75만 원에서 77만 원 라인이 주가는 바닥을 찍었고 저는 77만 원대에서도 충분한 매수 전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분할 매수 전략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개인 투자가들뿐만 아니라 펀드를 투자하고 있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가장 관심권에 두고 있고 고민하는 종목일 겁니다. 포스코입니다. 자, 포스코는 쉽게 많은 전문가들도 네. 이 포스코의 매수 시점에 대해서 선뜻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가야 될 정도 묶어가 있기 때문에. 자, 차트에서도 나오죠. 삼성전자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10월달 수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건설 경기 불황 침체 국면이 이어지면서 철강 수요의 감소, 그리고 뭐 원재재 가격 상승에 따라 원가의 부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매출의 감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주식은 그 포스코의 내재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재 가치에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는 이제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가가 횡보하다가 빠지다가 횡보합니다. 횡보하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횡보하다가 한 번 더 막판 급락을 주고서 마지막 물량을 털고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동안 장기 하락에 의해서 반등 줬다가 다시 어제 급락을 보임으로써 마지막 투자자들한테 겁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도 뭐 세계적인 기업이죠. 국내 1위 조경 전로관 철강업체고요. 국내 1위입니다. 세계 1위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해외 자원개발 및 제초소 건설에 아주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막에 국내 2위라고 나오는데 그건 제가 잘못 보내드린 겁니다. 네. 타자가 미숙해서 1위입니다. 그리고 장기 조정 국면 마무리 국면에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자, 그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 포스코도 가격적으로 본다면 저는 46만 원대, 현재 네. 47만 원이거든요. 오늘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47만 원 이하 46만 원대에서 이제는 충분한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다음 주 초까지는 오히려
어제 급락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네. 여러분들께서 매수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이준희 기자 연결해서 특징적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낙폭이 컸던 만큼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종목 한번 살펴주시죠. 네, 오늘의 증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박앤세일 장세인데요. 네. 어제 도이치증권에서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을 내놨던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신한지주와 LGU+, 한국전력, 삼성전자, 외환은행, 우리금융 등 어제 도이치증권이 특히 많이 팔았던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기업 가치에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닌 만큼 이들의 저가 매력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삼성카드는 계열사 주식 매각으로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입니다. 어제 삼성카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4,020억 원어치의 삼성화재 주식 200만 주와 삼성증권, 삼성엔지니어링 등의 주식을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네. 대신증권은 이날 삼성카드가 계열사 주식 매각으로 매각 이익이 크게 발생해 현금 조달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며 목표가를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코스닥 새내기 주인 코프라와 DK락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코프라는 잘 나가고 있지만 DK락은 부진한 모습입니다. 네. 코프라는 공모가 7,000원의 2배인 14,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해 장 초반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은 하락세이지만 공모가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네. 반면 DK락은 공모가인 7,500원보다 소폭 낮은 7,48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에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박앤세일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진짜 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편에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였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는 다른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이를 두고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김종성 앵커 어제 47포인트가 떨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혹시 아세요? 단 한 2에서 3분 정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20초 걸렸습니다. 네. 예, 어제 11월 옵션 만기로 인해 외국인의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한 코스피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었을 텐데요.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시장에 충격은 있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이고 오히려 매수 찬스라는 설명을 합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코스피 급락은 일시적인 해프닝에 불과할 뿐 장이 상승세로 돌아설 거라고 말합니다. 어제 도이치증권의 물량을 제외하면 외국인은 사실상 5천억 원가량을 순매수했다는 게 하나의 근거인데요. 어제 한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등의 증시가 상승했고 G20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현대증권도 이번 외국인 매도가 특정 증권사에 국한돼 있고 환율 변동도 없기 때문에 증시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일시적인 수급이 붕괴됐을 뿐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것인데요. 원 달러 환율도 어제 2.3원 하락하는 데 그쳐 큰 변동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더 나아가 고용 회복 등 경제 지표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추가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시장의 관심이 달러에서 경기로 이동 중인데 고용 회복도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건데요. 기존 주도주의 시선을 집중할 것을 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경기 민감주인 IT나 자동차, 화학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삼성증권도 놀란 가슴은 진정시키되 기회는 놓치지 말 것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는데요. 현재 거시적으로 볼 때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의 물꼬는 아시아로 트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야겠죠. 우량주를 매수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도 병행하라고 조언합니다. 네. 시장 상황 자체가 너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급락장, 오늘은 다시 또 급등장입니다. 시장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만큼 저희가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많은 증권사라든지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정보들을 잘 한번 본인께서 분석하시고 연구를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준희 기자와 함께 현재 시장 특징주 그리고 또 증권사들의 시각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정영원 전문가와 함께 투자 해우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로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서울 전화입니다. 3153-2611, 그리고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신 그 종목에 대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그리고 매수 시점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었던 종목군들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현 차장과 살펴봤었던 KT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KT 오늘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시초가에 한번 매수를 해보던지 아니면은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종가상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 가격도 정확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45,800원 선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급등하면서 매수가 위에 현재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46,150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승률은 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그런 호재도 분명 있고요. 태블릿 PC가 시장에 본격 출시될 이후를 한번 생각을 한다면 실적 면에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전망을 내려주셨고요. 배당 또한 매력이 있다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목표가로는 51,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43,000원입니다. 이어서 서정함 대리와 함께 살펴봤었던 만도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도가 어제 좀 상승을 하다가 후반부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상승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다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매수가에 대해서는 127,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을 하다가 보합권으로 밀려났습니다. 128,5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56,000원 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127,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해우소 시간입니다. 정영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지금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정말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황 분석 좀 해주십시오. 네, 어제 오늘하고 완전 네. 일희일비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마지막 종가 부분에서 하락을 했지만은 오늘은 또 강하게 조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요.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어제에 어떤 빠졌던 부분을 거의 회복을 하면서 오늘 시장의 강세 흐름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자체가 오늘 오르고 있기는 한데,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또 매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종목별 분석을 통해서 오늘 시장 분석까지 함께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소개를 앞에서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그리고 문자로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2619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십니까?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가지고 계시고요. 수익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손실을 꽤 입고 계십니까? 수익이 많이 다운됐죠. 수익이 많이 다운됐다는 말씀은 15만 5,500원에 70%인데. 70% 갖고 계시는데 매수 가격이 정확히 얼마라고요? 네. 매수 가격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만 5,500원. 15만 5,500원이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손실을 꽤 입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LED 업종 쪽으로 어제 장중에 상승세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후반부에 조금 주춤했거든요. 지금 가격대가 12만 5,500원. 저희가 삼성전기 상담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삼성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삼성전기는 최근 흐름에서 보면 많이 좀 빠졌다가 이제 받는 구간에서 어제 네. 좀 밀렸는데요. 삼성전기는 앞으로 좀 4분기도 보시겠지만은 내년도 1분기 정도 보시면은 삼성전기는 지금쯤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LED TV의 어떤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LED TV 가격이 어느 정도 다운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LED TV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성장성이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지금 주가 흐름도 아주 괜찮은 흐름이고 앞으로 보면은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방향에서 한 15만원에서 16만원 선의 목표가를 드리면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전 저점을 좀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 저점을 높여가면서 흐름에서는 아주 상승세에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물론 조정은 조금씩 받고 있지만은
전저점이 높여가면서 좀 상승 트렌드로 보시고요. 지금은 물론 좀 약세지만은 오늘은 좀 강세 흐름이지만은 어제 사실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13만 원대입니다. 13만 원대를 얼마 전에 돌파를 했지만은 결국은 밀렸지만은 이 종목은 또 13만 원대 돌파를 한 번 더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13만 원 돌파하면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 보시는데 우리 시청장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한 15만 원대로 정도 보여지고요. 15만 원대 정도는 돌파는 뭐 무난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만 원대 돌파는 올해 내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 되면은 16만 원, 내년 되면은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18만 원 정도 보시면서 네. 그런 어떤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손절가는 안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이 많습니다. 7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좀 많으면 저희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도 꾸준히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네, 매수가 근처 오시면은 네. 매수가 근처 오면은 조금 비중을 줄여주십시오. 네네. 70%는 좀 많거든요. 거기서 한 30%, 40% 정도는 네. 나머지 비중을 줄여주시면서 올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종목 가지고 계신 게 어떤 거죠? 제일모직하고 삼성증권요.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증권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두 대형주를 가지고 계시는데 고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비중 각각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제일모직 잘안 매수 가격 말씀해 듣기는데요? 주십시오. 잘 안 들리시나요? 좀 작게 듣기네, 잘. 네. 제일모직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되시죠? 86,900원요. 86,900원이요. 비중은 네.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예? 비중이요. 비중은 뭐, 네. 한, 110주, 15주? 예. 잠깐 주식수를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제일모직을 먼저 상담을 할 텐데 삼성증권 정보도 좀 받겠습니다. 삼성증권 얼마에 매수하셨고 비중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삼성증권은 63,900원이고요. 네. 한 30%요. 30%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제일모직 삼성증권 저희가 빠르게 네. 상담하겠습니다. 예. 네. 네, 먼저 제일모직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모직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텐데 오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오르고 있고요. 10만 5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승을 했습니다. 1.4% 급등을 했고 이분께서는 분명 수익을 거두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뭐 지금 제일모직은 아모레드의 초고속 성장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아모레드가 어느 정도 지금 기술력이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급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 보시면은 제일모직 주가는 지금 현재 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모직은 지금 상승세에 있고요. 우상향으로 조금 반등의 구간에 보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은 많이 밀렸는데도 이 종목은 윗꼬리만 달았지 밀리진 않았다. 이렇게 흐름은 좋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10만 9천 원이죠. 10만 9천 원 돌파하면은요, 10만 9천의 신고가거든요. 신고가 돌파하면은 내년도까지 보시면서 하면은 한 13만에서 12만 원, 13만 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 지금 뭐 손절가는 안 드리고, 좀 상향 쪽으로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손질가 안 드리고 일단은 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일모직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는데요. 흐름 자체가 괜찮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차트상으로 봐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88,700원 선에서 이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지금은 어느덧 10만원 선을 넘어서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현재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모직에 이어서 다음 종목이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 매수하신 가격이 63,900원이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삼성증권이 다른 증권주에 비해서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거든요. 네, 뭐 지금 증권주들이 사실은 조금 흐름에서 코스피 지수와는 네. 조금 어떤 리듬이 맞지 않는, 쉽게 말하면은 코스피 지수가 뭐 거의 2,000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주들은 좀 많이 하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증권주들이 조금 많이 하락했는데 오늘도 역시 약세 흐름. 시장은 강하지만 역시 증권주는 약세 흐름이다. 네. 증권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 어차피 어떤
어떤 매매 수수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하락했지만은 오늘도 물론 뭐 밑골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흐름 자체는 약세 흐름입니다. 그래서 네. 증권주는 원래 보시면 제가 이제 원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증권주는 내년 정도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결산일이 3월 달이죠. 그래서 네. 3월 결산이기 때문에 12월부터 3월, 1월이죠. 1월, 2월 부분에서는 증권주 좀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그리고 조금 흐름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21 이동 평균선은 이탈했지만 단순한 이동 평균선은 자리를 보고 논한다는 건 좀 무리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보시면은 일단 7만 원 선에 어떤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7만 원 선 돌파하면은 8만 원 정도 보시면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네.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짧게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좀 짧게 드리는데 6만 2천 원 정도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손절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하이닉스 22,6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5% 가지고 계신다고 42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전망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하이닉스 현재 가격이 23,450원 수익권이네요. 하이닉스가 참 오를 듯 잘 안 오르는 종목이기도 해요. 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는, 지금 대만 업체, 일본 업체, 경쟁 업체들이 감산 소식에서, DRAM 감산 소식에서 좀 상승을 했다가 또 어제 전일에 보면은 조금 더 밀리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는데 사실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반등 구간이 있고요.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이죠. 그래서 지금 플래시 메모리 사실은 또 DRAM 가격, DDR3죠. DDR3 가격이 좀 하락세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가격에 주가에 조금 부담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하이닉스는 지금 상승의 구간이 있지만은 조금 저는 앞으로 전망은 좀 위로 보고 있습니다. 하향보다는 좀 위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22,000원대의 어떤 저점을 찍고 네. 상승 구간이 있고 역시 이 종목도 얼마 전에 24,400원 네.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 조금 지지부진한데요. 사실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후반기로 정도 보시면서 네. 대응하시면 되겠고 또 후반기에 또 12월 겨울철 접어들면서 컴퓨터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요. 네. 목표 주가는 일단 28,000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트에 IT주 넣는다면 얼마나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포트 아이트 정도 같으면은 한 20%에서 30% 네. 정도 가져가시면 네, 되겠습니다. 지금 아예 포트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조금씩 쌓아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죠. 분할 매수 네. 관점으로는 네. 충분한 삼성전기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IT주 조금 담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이닉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시청자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종목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SK 에너지인데요. SK에너지요. 좋은 기업 가지고 계시는데요. 수익을 좀 내셨나요? 지금 그 수익이 너무 많이 나갔고, 네. 그것을 지금 어떻게 그것을 매매를 해야 될지, 네. 지금 오를 만큼 오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꼭대기까지 가면은 또 어떻게 될까 걱정돼갖고요. 네. 욕심도 분명 나기는 납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면요. 예.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5월 달에 10만 7천 원에 했어요. 10만 7천 원에 매수하셨다고요, 5월에요? 예, 그러니까 수익이 겁나게 나 있죠. 네, 겁나게 수익이 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지금 금액으로 쳐서 한 2억 돼요. 아이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매수하신 가격이 10만 7천 원이시면은 거의 70% 넘게 수익을 현재 거두고 계신 셈이에요. 그렇죠. 네. 겁나게 수익이 나 있죠. 네. 근데 그것이, 네. 올라가서 부닥치는 부분 있죠. 저항선이요. 네. 예, 저항 때. 네네. 거기서 팔라고 하면 또 올라가고 해갖고요. 네. 지금 팔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마냥.
네. 그만큼 좋은 그래갖고- 기업을 매수하셔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가격대가 17만 7천 원, 뭐 최근에 18만 2,500원까지도 올랐는데 저희가 SK에너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은 딱 좋은지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릴게요. 아, 예, 예.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또 밑에서 또 네. 팔고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까 싶어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SK에너지 지금부터 상담 들어갑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셨습니다. 매수를 뭐 거의 2억 원 가까이를 하셨다고 하는데 수익이 70% 넘게 나셨어요. 네. 네, 지금 정유 관련주들이 지금 거의 지금 최고의 신고가를 내고 있고 지금 SK에너지 같은 경우 올해의 신고가를 내고 있죠. 그래서 올해 신고가 18만 2,500원을 찍었다가 어제 조금 하락했습니다. 어제 하락한 부분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같이 동반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화학 주도되고 어떤 정유 관련 주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수익이 나셔가지고 사실은 70% 같으면 엄청난 수익이거든요. 그게 뭐 대박 수준인데 매수를 잘 하셨고요. 일단 축하드리고 이 종목은 좀 더 보시면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이 종목은 한 19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조정 구간이 좀 있겠지만은 지금 사실은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라가는 종목을 팔려고 하고 내려가는 종목들은 그냥 뻔히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내려가는 종목을 좀 신경 쓰시고 올라가는 종목은 그냥 올라가게 좀 놔두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 있겠지만은 조금 더 상승 구간 트렌드를 좀 보시고 18만 2,500원 돌파하면요. 일단은 19만에서 19만 5천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 네. 만약에 이제 짧게 들인다면은 17만 원 이하 이탈한다면은 여기서는 바로 일단 매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50%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구간은 좀 가져가시고 또 나머지 정도에서 좀 밑으로 보신다면 16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지금 흐름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다 매도하라 이렇게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7만 원 이탈한다면은 일단 여기서는 50% 매도를 하시고요. 위로 보시면은 18만 원 2,500원 돌파한다면은 19만에서 19만 5천 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아, 예, 잘 들었는데요. 네네. 그게 어제도 뭐 18만 2천 원인가 또 올라가갖고 뭐 네. 종가에 급락을 해버려가지고 네. 저기 하는데 네. 그게 겁나가지고 오늘은 좀 그전 가면 좀 매도를 쳐버릴까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옵션 만기일 때문에 변수가 있기도 했었고요. 물론 좀 걱정이 되신다면은 당연히 물량을 줄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지금 굳이 물량을 줄 필요 없고요. 만약에 물량을 줄이신다면은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월요일 날 장에 조금 갭 상승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장에 갭 상승, 아침 부분에 갭 상승 나오면은 제가 보기에는 18만 2,500원도 돌파하지 않을까. 갭 상승 부분에서 일정 부분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참고하시고요. 좀 걱정이 되신다면은 일부 물량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지만 정영원 전문가 말씀하신 내용도 조금은 참고하십시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아주 기분 좋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희 문자 한 종목 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KDC 가지고 계시는데요. 2,990원에 20%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내려가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8502님께서 보내주신 KDC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KDC 지금 현재 가격이 2,795원입니다. 3.6% 급락하고 있고요. 매수가와 좀 비교를 해봐도 한 10% 정도 손실을 입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중도 딱 20% 적당하기는 한데 여기서 전략이 분명 짜질 수 있겠죠. 네, KDC는 사실은 원래 급등주죠. 네. 급등을 했다가 지난 연말부터 급등을 했다가 사실은 거의 좀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3D 테마 쪽에 지금 종목인데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지금 주가는 좀 바닥권에 왔다가 지금 반등에 3,300원대 올랐다가 사실 또 하향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한 부분에서 주가가 조금 하락세 부분을 연출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트렌드로 가져가셔야지 장기적인 트렌드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차트 흐름상 기술적 분석 봐도 조금 추세를 조금 이탈하는 중이 아닌가
오늘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요. 하방 쪽으로요. 그리고 사실은 이 종목은 밑으로 보면요. 얼마 전에 찍었던 2,340원 정도의 지지가 나왔지만은 네. 올렸다가 바로 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세력들이 매집된 부분을 갖다가 일시 올렸다가 좀 물량을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물량이 터지면서 조금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네.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손절가를 한 5%에서 많으면 7% 정도 잡으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네. 지금 흐름은 그래 좀 나쁘게 흐르지만은 좀 하단 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600원 정도에서 이탈한다면은 매도하신다 생각하시고 좀 위로 보시면은 전고점이죠. 3,440원 정도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 이 문자와 전화로 상담을 받아서 열심히 저희가 종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상승폭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9%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1951을 달리고 있죠. 코스닥은 하락 전환됐습니다. 0.1% 내리면서 5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오르면서 1111원 90전에 현재 장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켓앤센 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